안녕하세요. 오늘 플렉스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플렉스 파트너스의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웨비나에 시간 할애해 주신 만큼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 유익한 시간,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시간으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 진행할 웨비나 주제와 제가 어떤 팀에서 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오늘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을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신청하셨을 때 보셨겠지만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DNA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미션, 비전, 코어 밸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줄여서 MVC라는 표현을 쓸 텐데 이걸 뭐 비전 체계나 가치 체계로 부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쨌든 MVC로 부를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나 대표님들께서 만약에 오셨다면 우리 회사의 MVC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저는 이제 플렉스 팀이라는 이제 회사의 플렉스 파트너스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플렉스 파트너스는 뭐 저처럼 창업을 해봤거나 아니면 유니콘 스타트업에서 채용을 하셨거나 뭐 HR 전반을 하셨던 분 또는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일하셨던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한 10에서 15년 이상의 HR 경력을 가지고 저희 고객사들의 사람과 조직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지금 이미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와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만약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따로 뭐 화상이든 아니면 대면이든 만나서 우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 웨비나를 들었던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우리 회사 MVC나 아니면 이제 이 외에도 HR 전반에 대해서 좀 전문가랑 대화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유튜브 그 채팅창에 저희가 미팅 신청하는 링크를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뭐 저를 포함한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 팀의 여러 파트너 분들이 여기 계신 대표님들 그리고 이제 경영진 분들이나 인사 담당자 분들이랑 1대1로 미팅을 하면서 재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미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신청하셨을 때 이미 뭐 저희 웨비나 신청 페이지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미션, 비전, 코어 밸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이제 제가 영상에서는 MBC가 없다고 사업이 망하진 않지만 성공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공을 한 기업은 왜 MBC가 잘 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만들었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플렉스 팀이니까 이제 플렉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MBC를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내재와 방법까지 차례차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다양한 루트로 보내주셨던 질문들을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요. 혹시 행여라도 거기서 못 드린 질문이 있다면 추후에 미팅을 할 때나 이후에 커뮤니티에서도 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제가 오늘 서두에도 이제 미션, 비전, 코어 밸류 약자인 MVC를 계속 얘기 드렸는데 이게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MVC에 대한 정의를 하기에 앞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웨비나를 신청하실 때 그때 아마 여기 있는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니즈가 아니셨을까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도 이런 MVC가 있긴 있었는데 대표인 나조차도 살짝 가물가물한 상태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또는 형식적으로 있긴 한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막 회사 소개서에 나와 있는 거, 제안서에 나와 있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명문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체계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좀 변했거나 아니면 피보팅을 했는데 기존의 MVC가 현재의 비즈니스를 이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경영진들이 대표님 포함해서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구성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은 또 어떤 면에서는 회사의 비전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피드백하고 싶고 한데 대표나 경영진들이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아마도 오늘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 이유 때문에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1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어쨌든 하나의 팀이 돼서 한 가지 방향으로 다 함께 나아가려면, 그래서 성과를 내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요 니즈가 가장 크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팀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팀, 하나의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똘똘 뭉친, 그래서 뛰어난 개인이 아니라 탁월한 팀십을, 뛰어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탁월한 팀의 성과를 보여주는 원팀을 의미합니다. 이런 원팀이 되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원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왜 일하고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합치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한 배에 탄 사람들이 잘 모른다면 이 항해가 제대로 되기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MVC가 우리의 항해를 멋지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MVC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중요하지, 하지만 없어도 되지 않을까? 내지는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하려고 하는 MVC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하나 정의부터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MVC의 M은 이제 미션의 약자인데요. 미션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회사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이유로 존재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미션을 우리말로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즉 MVC는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why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변화, 임팩트가 무엇이었지? 우리는 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걸 하려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미션이고요. 비전은 where to go 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한마디로 이 미션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10년 후에 될 것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께서 사업으로 시작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10년만 사업해야지, 5년만 사업해야지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적으실 거고, 대부분 이걸로 정말 크게 키워서 정말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해서 오래가는 회사를 만드시고 싶으셨던 마음이 크셨을 텐데, 하지만 그 미션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멀고 원대하고 의미 있고 이런 거 좋지만 그 미션을 쫓아가다 보면 사람의 특성상 지칠 수 있잖아요. 미션이 한 30년 후, 50년 후 이뤄진다라고 하면 그거를 오늘부터 매일매일 365일을 30년 동안, 50년 동안 정말 똑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님을 포함해서 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션으로 가는 길에 이정표를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2년에서 5년 후에 이 모습을 갖추면 우리는 미션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있을 거야. 우리는 조금 더 그 미션에 가까워져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정표, 청사진, 북극성,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보통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야? 우리가 이 비전을 만들면 다음에는 어떤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미션,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임팩트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가까운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떤 가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대표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랑 어떤 쉐어드 밸류, 어떤 코어 밸류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가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how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최고의 모습이라면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때 어떤 모습일까를 떠올려 보시면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략 과제는 what에 해당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우리가 가까이에 갈 수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MVC를 정의하자면 why, where to go, how, what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회사마다 비즈니스가 다 다르니까 이 what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미션, 비전, 코어 밸류에 대한 이야기만 드릴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실 때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VC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예시가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why, how, what의 순서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은 이제 위대한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을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영상으로 그 테드톡에 한 10여 년 전에 올라갔었는데 이게 한 6천만 뷰거든요. 유튜브까지 합하면 한 전 세계 9천만 명이 본 영상이에요. 이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이 영상 18분 정도 되는 영상에서 why, how, what으로 표현되는 골든 서클이라는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훌륭한 리더들은 무언가를 소개하고 무언가를 진행을 할 때 what, how, why의 순이 아니라 why, how, what의 순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강조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바로 제가 앞서 소개드린 그 MVC의 순서랑 동일한데요. 일단 why, 우리의 미션이자 존재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purpose, 목적입니다. 그리고 how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what은 결과인데요. 그 결과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하거나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로 든 게 이제 애플 그리고 라이트 형제 마틴 루터킹 박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래다가 간단하게 영어로 써두었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때 했던 게 이런 거죠. 이제 우리는 기존의 방식에 도전하고 뭔가 챌린지를 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디자인에 사용자 친화적이고 정말 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그 미션을 달성해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제품을 사고 싶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제품의 스펙을 얘기하면서 세일즈를 했다면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미션, 애플이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사용자들을, 고객들을 설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MVC는 단순히 우리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만 원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고객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고객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MVC면 정말 성공이 뭘까요?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고객까지 생각하는 MVC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 목표를 가지고 오늘 막 작성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MVC가 일단 첫째는 나 스스로, 대표인 나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구성원을 설득해서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도 우리 원팀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파트 3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VC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why, 미션, 그리고 where to go, 비전, 그리고 how,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영역의 사람과 조직을 운영할 때 적용이 되는 여러 영역의 기반이 되는 조직에서는 하나의 기둥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객사 자문을 할 때
컨설팅을 할 때 MBC 있으세요? 어떻게 정리되어 계세요? 이거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나요? 이거를 구성원들이 잘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한 100 중에 9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는 너무 알겠다. 오케이. 근데 가끔 중요한 거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너무 알겠는데 너무 바쁘다.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지금 바로 해야 될까요? 저 채용해야 되는데, 저 성과 관리해야 되는데, 저 연봉 협상해야 되는데 다른 거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때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 요 매트릭스를 보여드려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중요도와 시급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4가지 종류로 나눈 이 매트릭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안 급한 일이 있고 안 중요하지만 급한 일이 있고 안 중요하고 또 안 급한 일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일부터 먼저 해야 될까?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100 중에 100은 당연하게도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하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선택할 때 이제 딜레마죠. 안 중요한데 급한 일 할 거냐? 중요한데 안 급한 일 할 거냐? 그러면 대표님들 한 100 중에 99분은 안 중요한데 급한 일을 하세요. 급하니까. 그리고 다른 일, 중요하고 급한 일들은 우리 팀의 마케터가 우리 팀의 세일즈 담당자, 우리 팀의 개발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일들을 대표님들이 이렇게 다 하고 다니세요. 열심히 수습하시는데 사실 회사를 바꾸는 근간이 되는 일은 보통 이 중요한데 안 급한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MBC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중요한데 급한 일은 누구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하면서 안 급한 일은 때로는 대표 아니면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미리 알았는지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하고 급한 일 해라. 안 중요하고 급한 일 위임해라. 그리고 중요한데 안 급한 일은 지금 바로 결심하고 결정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미루지 말고 오늘 또는 이번 주말에 우리 회사의 MBC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공감을 얻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제가 다음 파트에서 설명드릴 How to Set Up MBC에서 소개드린 방법으로 한번 이번 주말에 해보시길 추천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파트 2에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How to Set Up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른 웨비나를 할 때에도 목표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이 프레임워크를 되게 자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예전에도 들으셨다면 똑같은 장표가 나와서 저 사람이 돌려막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많은 일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디자인 싱킹, 어떤 일을 창의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인데 그 디자인 싱킹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보면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 evolve의 그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상과 수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발견하고 정의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고 전달해서 그걸 다시 개선하고 확산하는 그 방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MBC를 다시 셋업하는 혹은 지금 없었더라면 새로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적용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회사에 대한 재발견을 하고 정의한 다음에 다시 리서치를 하고 구성원에게 공유한 다음 내재화시키는 과정. 발상과 수렴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과정으로 5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단계 한 단계씩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재발견 스텝 1인데요. 저는 그냥 정말 많은 질문 리스트가 있었는데 한 10개가 넘는 질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질문 6개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짧게 스크린샷을 하시든 아니면 다시 보기가 올라오면 다시 보시든 지금 이 질문을 찍으셔서 아니면 저희 커뮤니티에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셔도 좋고요. 찍으신 다음에 이번 주말에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또는 우리는 지금의 비즈니스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시작했는가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됐든 고객의 문제가 됐든 어쨌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 솔루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었던 변화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2, 3년 후에 우리 회사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나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가슴을 뛰게 하려면 어떤 목표여야 되는가? 이제 가슴이 뛴다라는 건 무슨 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레게 하는 거죠. 뭔가 이 목표면 내가 진짜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 내가 이 젊음을 바쳐서 일을 하는데 이 정도의 목표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나 스스로도 멋있게 정말 멋지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슴 뛰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그 목표를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우리는 모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 3개에서 5가지를 고른다면 무엇일까? 요 6가지 질문인데요.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1, 2번은 미션, 3, 4번은 비전, 4, 5, 6번은 핵심 가치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어떤 방식에서 어떤 상황에서 창업을 하셨든 한 번 이상은 고민해 보셨을 주제입니다. 하지만 2년, 5년, 10년 일하다 보면 내가 그냥 매일같이 하는 일, 당장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수습하다 보면 뭔가 생각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숙고해서 하는 일보다 빠르게 이제 의사결정해야 된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고민을 안 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왜 시작했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인가? 이것이 우리가 최고의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자주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혹은 퇴근하시고 태풍이 심하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실 수도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웨비나 때문에 회사에 나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때 초안을 작성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초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대표님들이 예를 들어서 워드를 열었어요. 뭐 노션을 열었어요. 아니면 뭐 메모장을 정말 직접 쓰시려고 그 메모장을 여셨어요. 펜을 드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완벽한 버전의 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멋들어진 말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을 회피하세요. 그래서 중요한데 안 급한 일 서랍 안에 MVC를 디벨롭하는 걸 항상 넣어두십니다. 그런데 이 버전은 초안이에요. very first draft라는 표현 썼지만 정말 초안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시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 질문에 답을 해봐라. 그래서 아무 말이나 쓰다 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단초, 새로운 뭔가 관점, 새로운 생각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주 초안을 써보시는 것.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2번째, 이 초안은 0.1 버전입니다. 즉 2023년 0.1 버전이 있고 뭐 이번 주 후반에 만드셔서 다음 주에 공유하셨을 땐 0.2 버전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버전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가슴을 뛰게 하고 더 마음을 울리는 우리 회사만의 MVC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초안을 써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스텝 2까지 하신 거고요. 그 다음 스텝 3는 이 스텝 3는 꼭 스텝 2랑 3를 꼭 그 순서를 바꾸시지 않길 저는 추천드리는데 3번째는 바로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뭘 리서치하냐? 우리 회사와 경쟁사에 있거나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가 있는 롤모델인 회사, 또는 우리랑 도메인은 다른데 비즈니스 모델은 다르지만 뭐 내가 항상 보면서 멋있다라고 생각했었던 회사, 국내외 상관없이 보시면 좋고요. 우리보다 너무 먼 미래에 있는 회사는 사실은 가슴을 뛰게는 하겠지만 우린 저만한 리소스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한 걸음 더 앞선 회사들을 찾아보시면서 이 회사는 이렇게 했네. 혹은 이 회사 예전 버전이 이랬는데 이렇게 발전을 했네.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렇게 변화를 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서 조금 시야를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텝 2랑 스텝 3를 순서를 바꿔서 하시면 너무 굳어지거나 너무 멋있음에 압도되어 초안 작성하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초안을 먼저 꼭 써보시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할지, 여기에서 이제 웨비나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뽐뿌를 얻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혹은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는 이런 내가 이거 조금 베꼈으면 좋겠는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 스텝 4에서는 공유합니다. 누구한테? 우리 팀원들한테.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코어 밸류에 대해서 내가 초안을 써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뭔가 되게 추상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누구님에게 영감을 주나요? 이것이 우리 회사를 잘 표현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미션에 맞게 비전과 코어 밸류를 더 개선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공유해 보세요. 특히 미션이랑 비전을 얘기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미션이랑 비전은 대표님만 정할 수 있어요. 사실 탑다운에 가까운 겁니다. 구성원들이 미션이랑 비전을 만들려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표님만큼이나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또 멀리 넓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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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고, 대표님께서 미션이랑 비전은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최고로 멋진 모습, 우리가 정말 성공했을 때, 성취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를 되돌아보는 것은 구성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어 밸류를 만드실 때는 구성원을 많이 참여시켜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공유하셔야 됩니다.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공유하셔서 피드백을 얻으셔서 버전이 0.1이 아니라 0.2, 0.3 돼서 1.0이 됐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우리 회사의 MVC를 일하는 과정에, 일의 결과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재화 과정이 남습니다. 이 내재화 과정도 4단계로 나눠져요. 처음엔 체계화하고 인지와 인식을 시키고 이해와 공감을 불어넣은 다음에 실천하고 실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내재화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도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시나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면 미팅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체계화는 한마디로 앞서서 스텝 1에서 4까지 하셨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코어 밸류를 명문화하는 겁니다. 이걸 하실 때에는 미션이랑 비전을 만들어 놓고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워크숍을 할 수 있고요. 또는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얻거나 설문조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구성원을 인발브 시키고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것들. 그래서 우리 회사 MVC에 대해서 구성원들도 한번 발을 깊게 담그고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인지시키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시죠. 미션, 비전, 코어 밸류 정해지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거 포스터 만드십니다. 그래서 벽에 붙여두시죠. 회의실, 입구, 이렇게 스티커도 만들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인지하고 인식시키는 거. 가시적으로 보여줘서 늘 기억하게 만드는 거. 또는 월별로 핵심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는 뭐를 중심으로 뭘 해보겠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나 아니면 HR 부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캠페인 같은 걸 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단계가 이해와 공감을 얻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제도와 오퍼레이션 영역에 많이 들어가요. 이를테면 이따가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 채용을 할 때 인재상의 핵심 가치를 연계시키는 것들 하시고요.
그리고 뭐 우리 회사의 셀프 리뷰나 피어 리뷰 그런 평가를 할 때 그 역량의 핵심 가치 또는 그 비전에 맞는 목표를 연계시키는 걸 이제 시작하시고,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뭐 정기적인 헬스 체크를 할 때에도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지, 미션을 달성이 될 것 같은지, 리더십들은 이 비전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큰 이해와 공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말 그냥 몸에 스미듯이 적용이 되면 업무를 하는데 구성원 누구나 실천하고 내재화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결과 가장 잘된 사례를 구성원들이 조금 더 잘 인식하고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게 뭔가 사례 같은 것들 스토리텔링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 같은 때 우리 회사의 뭐 핵심 가치 중에서 무엇을 정말 가장 잘한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포상하거나 하는 것들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4단계의 내재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꼭 단계별로 해야 하냐라고 하시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효과적인 것은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가시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다만 지금 빠르게 하신다라고 하면 뭐 체계화는 스텝 4까지 하시면서 빠르게 하시고, 인지와 인식을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에 뭐 실천 내재화에 대한 사례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팅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또는 이제 저희랑 같이 계속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단계로 이제 MVC를 어떻게 셋업할 거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 MVC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의 목표, 채용, 성과관리, 리더십, 구성원 그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조직 문화 전 영역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VC가 사실은 원팀을 만드는 가장 중심, 코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꼭 한번 이번 주말에 대표님들께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대표가 아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대표님이 잘 할지 모르겠다, 그럼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표님 설득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도 저걸 좀 참고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저 회사는 저렇게 발전시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면 좋을 것 같은데, 사례는 많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글로벌 회사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니크 스타트업 하나, 그리고 실제 플렉스 파트너스의 고객으로서 MVC를 더 디벨롭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요. 아마 이 회사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이고, 혹시 이 창업자인 이본 슈나드의 책을 읽어보셨다면 아셨겠지만, 이제 파타고니아는 원래 이제 산악용품을 하는 걸 만드는 회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아웃도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류서부터 여러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죠. 근데 이 파타고니아의 미션과 비전을 들으신 분들은 만약에 파타고니아라는 이름을 지으면 이 회사가 혹시 회사가 아니라 NPO가 아닐까? 비영리 단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파타고니아의 미션과 비전, 코어 밸류가 이렇습니다. 일단 미션은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비전은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지구상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코어 밸류로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를 하고 관해에 구속되지 않는 새로움을 추구한다. 이것만 보면 사실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정말 회사일까? 영리기업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파타고니아는 영리기업이 맞고, 물론 1%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의 1%를 환경에 기부하고 후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영업이익의 1%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매출의 1%였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파타고니아는 굉장히 뚜렷하고 뾰족한 미션, 비전, 코어 밸류를 가지고 있어서 파타고니아가 옷을 만드는 과정, 옷을 판매하는 과정, 마케팅하는 과정,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 미션, 비전, 코어 밸류를 굉장히 잘 녹이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환경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회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다니지 않아서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파타고니아는 구성원에게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코어 밸류에 대한 그 설득도 잘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는 고객까지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파타고니아를 정말 좋아하는 고객들 역시 이 회사의 비전, 코어 밸류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실제 이들의 철학을 많이 공유하고 퍼뜨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예시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유니콘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이 회사의 미션, 비전, 코어 밸류를 외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알려진 회사가 어딜까? 뭐 플렉스 소개하고 싶었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가장 좀 잘 널리 알려진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 배민을 만들고 있는 우한 형제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이 회사만의 독특한 고유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 배민의 미션과 비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즈니스에 아주 착 붙어 있습니다. 미션은 음식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전은 서비스 비전이 버전 1, 버전 2, 버전 3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었는데 지금 현재 버전 3는 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버전에서 미션과 비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 가치를 크게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민의 이 MBC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비즈니스에 굉장히 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만족을 줄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착 붙어 있는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현실성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해가 금방 되기도 하는데 그 속성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적 그리고 고객 지향적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리고 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그 행복이라는 키워드, 문 앞으로 이 일상 이런 키워드를 발현시키려면 얼마나 다양한 구체적인 전략 과제들이 있어야 될까라고 상상이 되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MVC에 기반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의 발전,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디벨롭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이 상상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코어 밸류는 이 코어 밸류보다 더 유명한 게 사실은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과 같이 일하는 방식, 그 원칙과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를 들어서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이것만 봐도 이것은 규율 위에 자율에 근거한 일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든 이 회사답다. 정말 뭐 파타고니아답다. 배달의 민족답다. 플렉스답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회사들은 이 얼라이먼트가 무서우리만큼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회사와 도메인이 다르더라도 좀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리서치 하시면서 봐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드릴 회사는 이 회사인데요. 혹시 액트노바라는 회사를 아실까요?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업한 지는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생 회사이고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에서 현재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는 멤버십 서비스를 쓰고 계시는 저희 고객사이세요. 액트노바는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행동 실험을 분석하는 스타트업이에요. 보통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안전성이나 약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이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 동물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으로 이 행동 실험을 영상 처리 기법으로 행동 실험을 조금 더 자동화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이들의 희생들을 좀 줄이면서도 어떤 그 연구원들이 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제 동물이나 환자로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을 실제 인공지능으로 바꾸게 되면 일단 데이터 질이 좋아지고 인력 투입을 또 줄일 수 있고 또 의료진이나 실험 대상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죠. 이걸 처음 만든 이
팀은 사실은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뭐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매번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G로 특히 많이 쓰는데 너무 미안하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를 처음 만나시게 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회사가 더 커지려면 더 명확하고 더 탄탄한 MVC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MVC를 저랑 같이 만드는 워크샵과 그다음에 그 MVC에 기반해서 팀의 일하는 방식을 같이 만드는 이제 일하는 방식 워크샵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멋진 미션과 비전을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액트노바의 미션은 베스트 어널리시스, 리스트, 세크리파이스, 그러니까 최고의 분석을 통해서 최소의 희생을 가져온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바이오 분야의 행동 분석 케이스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든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핵심 가치로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들을 저도 함께 하면서 대전과 서울을 오가면서 이 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정말 이들의 진정성, 우리 고객이지만 정말 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진정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묶었을 때 훨씬 더 팀에 대한 로열티나 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구나. 그 결과 일에 대한 몰입도 높아지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지금도 뭐 학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회사가 1년 후에 이 MVC에 기반해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기대를 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이번 주말에 혹은 다가오는 뭐 어떤 뭐 연휴나 이럴 때 꼭 시간 내셔서 해보시고 구성원들과도 얘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세션 중에 파트 중에 마지막 이제 파트 4로 되었는데요. 이제 플렉스를 쓰시는 고객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서, 만약에 파트 2에서 배운 방식대로 내가 MVC를 조금 더 디벨롭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업무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플렉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코어밸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언제든 볼 수 있게 적어놔야죠. 즉 인지하고 인식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플렉스 들어가시면 회사 페이지가 있고, 그 회사 소개 우측에 보시면 회사 미션 설정하기라는 그 관리자가 보시면 기능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입력하시면 언제든 들어가서도 보이게 할 수 있고, 당연히 공지사항에도 올려두실 수 있겠죠. 그래서 늘 볼 수 있게, 늘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번이겠고요.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 즉 우리가 MVC를 통해서 우리의 회사의 전략 과제가 나올 거고, 그 왓에 대해서도 우리 그 비전에 맞게 이번 분기에는, 이번 반기에는, 올해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뭐 OKR 방식이든 KPI 방식이든 하실 거잖아요. 그 오브젝티브, 그 구체적 전략 과제를 목표를 활용해서 늘 올려두시고, 거기에 맞게 팀의 목표와 개인 목표가 얼라인 되도록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멋진 미션, 어떤 비전, 그 멋진 비전을 달성할 거냐에 대한 핵심 가치를 사실은 이제 리뷰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평상시에 내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했는가, 잘 발휘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 그렇고 내 동료도 그렇고 나의 리더도 그렇고 나의 팀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360도 리뷰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우리 팀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하실 때 후보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렉스 채용을 이용하게 되시면 이제 채용을 할 때마다 하는 그 면접 전형마다 그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확인하는 직무 면접도 있지만 핏 면접 때에는 이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하실 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플렉스를 활용해서 MVC를 조금 더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이 더 잘 인지하고 이해하고 실제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뭔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같이 만들고 싶다, 좀 우리 팀원들은 같이 함께 좀 워크숍도 하고 아니면 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와 함께 이제 플렉스 멤버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플렉스 멤버십은 여러분들 항상 하시는 이제 페이롤, 즉 급여와 관련된 BPO 서비스 플러스 HR 자문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인데요. 상품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저희 이제 멤버십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기 HR 자문은 이제 제가 포함된 팀인 플렉스 파트너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자문을 하는 주제는 HR 전반에 대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렸던 MVC 개발뿐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사내 규정 세팅부터 채용, 핵심 인재 관리, 성과 관리, 평가, 보상, 직급 승진, 직무 전 영역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MVC를 주제로 웨비나에 들어오셨지만 그 외에도 HR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제 플렉스 파트너스와 페이롤 파트너스가 함께하고 있는 이 플렉스 멤버십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쓰시느냐,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라인업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 채팅창에 올라가 있는 링크 통해서 미팅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파트너들이 직접 뵙거나 아니면 화상으로라도 미팅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파트 4까지 제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어느덧 한 45분 정도 한 것 같고요. 이제 Q&A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올려주신 것은 제가 요거 준비된 질문 다음에 해드리고요. 일단 준비된 질문 먼저 가볍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나 다른 채널 통해서 문의 주셨던 MBC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요 질문이었어요. MBC를 구성원에게 명확히 이해시키고 얼라이먼트 할 수 있는 노하우 혹은 베스트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서 뭐 내재하는 과정이나 레퍼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저희 플렉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플렉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저희 채용 페이지나 아니면 저희가 웨비나 할 때마다 소개드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플렉스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걸 저희는 A 스탠다드라고 8가지의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혹시 제가 오늘 티셔츠도 A 스탠다드 티셔츠 입고 왔거든요. 일부러. 이 핵심 가치를 굉장히 늘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을 마련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핵심 가치를 잘 발현한 케이스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세션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대로 채용을 할 때, 리뷰를 할 때, 피드백을 할 때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션과 비전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가 이제 타고노를 할 때든 아니면 미팅을 할 때든 그것들에 대한 얼라이먼트, 싱크를 가장 우선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공간에 모두 동일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의 시간을 값지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피플팀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원이 하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싱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면 나중에 만나셨을 때 또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따로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로 답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최근에 좀 비즈니스 상황이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피보팅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미션도 바꿔야 되냐? 그러면 BM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MVC가 바뀌는 사례가 많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사례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례가 지금은 메타가 된 페이스북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이제 스타트업의 그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타트업의 하나의 유니콘이 된 글로벌 스타트업의 이제 상징이 되었는데 이 회사는 몇 해 전에 이제 메타로 사명을 바꿨죠. 그러니까 회사명을 바꿨는데 그때 그냥 회사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그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가면서 미션, 비전, 코어 밸류를 모두 다 버전업했어요. 그래서 예전 페이스북일 때 이 회사의 미션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더 많이 연결하고 더 많이 열려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회사의 미션이에요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영문으로 하면 조금 더 그 차이가 명확한데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의 임팩트를 더 키운다.
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제가 추론하건대 이제 메타버스라는 세계관? 메타버스라는 기술 혹은 그 테마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더 영위하기 위해서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 더 큰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임팩트를 키우고자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미션에 맞춰서 그 비전도 바꾸고 코어밸류도 훨씬 더 구체화했거든요. 그걸 한번 구글링을 하시든지 아니면 찾아보시면 되게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것은 비즈니스가 바뀌거나 피보팅이 되면 당연히 바뀔 수 있는데, 만약에 단순히 미션은 동일한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이 바뀔 때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완벽하게 변화할 때거나 아니면 페이즈가 넘어가면서 기존의 미션과 비전만으로는 현재 구성원도 고객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팀이 돼서 뭔가 나아가기가 어렵겠다, 수용하기 어렵겠다, 적용하기 어렵겠다 라고 하시면 당연하게도 그렇게 바꾸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이제 주신 것도 답변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지금 오늘 소화했던 내용에서 나왔던 질문이 대부분이어서 추가적으로 Q&A는 조금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서 설명이 되지 않았던 내용, 더 궁금한 내용, 뭔가 더 알고 싶은 내용, 혹은 플렉스 파트너스와 함께 만나서 MVC 외에 HR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다, 같이 얘기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앞서 보내드렸던 링크 통해서, 그 채팅방에 올라왔던 링크 통해서 바로 질문 올려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파트너들이 직접 뵙고 혹은 화상으로 뵙고 미팅 진행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